네. 바로 시작합시다. 자, 첫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배치라서 약간 내신형 문제처럼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 문제 풀 때 빈자리도 자리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에 1학년이 둘 있고 2학년이 둘 있고 3학년이 둘 있어. 그러면 그들이 어떤 면을 차지한다면 사실 이제 두 자리가 남죠. 이제 두 자리가 남지만. 자, 다시 위로 가서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 위에 8개의 의자에 학생들을 앉힐 건데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같은 변 쪽에 서로 이웃. 그냥 요거죠. 아, 한 학년 빈자리이지만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엔 이건 전체 학년 배치는 4 빼기 1 팩토리아라는 공식을 쓰고 그지?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자기 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기초형 문제야. 알았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도 배치의 의미가 있다. 우리 원순열 되게 복잡한 걸 좀 풀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8에 48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뭐 3번이나 4번은 사실은 기출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빼도록 할게요. 3번, 4번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도 기본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제 6번을 풀려고 그랬는데 6번부터 간단하게 이제 사전 문제 정도로 좀 바뀌죠.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크기 같은 4개의 오각형과 크기 같은 4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직각삼각형으로 만든 8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림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려버린 거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에 연결한 거야. 뭐 그림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몇 개 영역이냐면 4개 영역인데 아 원순열의 아이디어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 마지막 줄에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4개의 자리와 이 4개의 자리끼리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냥 안팎 구분이 우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독특하게 주어졌죠. 1, 2, 3, 4, 5, 6, 7, 8을 하나씩 이 카드에 넣을 거다, 적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각형 영역, 그냥 이거죠. 중간 봐봐. 요거. 얘들의 영역이 4군데인데 여기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합이 10일 이하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일 이하. 그러면 작은 수부터 묶어가지고 10일 근처를 만들면 되겠지. 근데 작은 수가 1, 2, 3, 4가 내가 묶을 수 있는 4개의 수 중에 최소인데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얼마예요? 10이죠. 자, 문제는 간단하네. 요게 10이잖아. 요게 10. 그러니까 10인 경우와 11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키우는 건 1, 2, 3을 고정하고 사실은 이제 케이스가 여기서 뭐가 될 거냐. 이게 지금 합분해 또는 자연수 분할에 관련된 문제인데 4하고 5하면 11이고 생각해봐. 10하고 11이 나오는 경우가 더 있나 없나. 그냥 이것만 신경 쓰면 되죠. 10하고 11이 나오는 경우가 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지?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 2, 3, 4를 여기다 배치하고 남은 것을 바깥에 배치하는데 지금처럼 안쪽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원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4, 마이너스 1, 팩이고 그 다음에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리 구분이 있으면 직배열이니까 바깥쪽은 직배열이어야 돼. 그죠? 나머지는 그냥 4팩 이렇게 써주면 되겠는데 너는 대등성의 원리. 똑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너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6에다가 24에다가 2. 그러니까 48 곱하기 6. 8에 48, 64, 24, 288 단답형이죠. 28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6번이었고요. 또 뒷페이지로 가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3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혼자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7번에서 우리가 주의하라고 그랬던 게 이웃. 그죠? 이웃. 묶어서 전체 배열. 그리고 자기끼리 자리 바뀌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거랑 두 번째. 마주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 배치도 가끔 등장을 하는데 마주보는 건 어떤 특정 한 명을 배치라고. 얘는 배치의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겠고 마주보는 이제 자리에 얘를 배치를 하면 뭐예요? 얘들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직배열. 괜찮겠지? 이거는 그냥 진짜 풀어보시면 돼요. 이건 7번. 8번은 기존 기출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9번도 간단한 문제고 10번도 사실상 간단한 문제의 형태인데 10번하고 11번 연결해서 그냥 풀어드릴게요. 10번 뭐 쉽지만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10번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엊그제 배신감이 들었어. 니네 혹시 63빌딩 아니? 63빌딩. 왜 63빌딩인지 아니? 나 어제 알았다. 63빌딩 왜 63빌딩인지 아는 사람?
요거 하나 걸까? 이런 거 문제 걸면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 요거 뭐 걸까? 오늘도 스타벅스 갈까? 뭐 인생 뭐 있어 지르고 가는 거지. 갑시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63빌딩 왜 63빌딩이지 않은 사람? 지하 3층이 60. 아이씨, 알고 있었구나, 씨. 알았어. 선생님 전화번호로 보내. 3333-7438. 이거 괜히 걸었네요. 나만 어제 한 거잖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63층인 줄 알았어, 지상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처음 이게 지어진 거야. 당시에 뭐 고 정주영 회장, 지금 현대그룹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는 소풍을 여기로 갔어. 선생님 초등학교 때 소풍을. 여기로 가가지고 막 올라가서 와, 대한민국이 국뽕이죠.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는 지상 63층인 줄 안 거야. 40년이 거의 다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이게 지상 63층인 줄 알고 엊그제 무슨 글을 보면서 지하 3층 이거 내가 4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상 60층이고 지하 3층이면 60층이라고 그래야 되죠. 아니니? 야 우리 집이 35층이고 지하 2층짜리가 있어. 37층이라고 안 하거든. 맞잖아. 그래서 완전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세느냐에 대한 약속인데 요거 이제 두 글자로 사기라고 얘기하죠. 과장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더 층수가 높은 것처럼 표현되기 위해서 나에겐 정말 큰 배신감이었고 알고 있었구나. 아무튼 넘어갈게요. 63빌딩은 63빌딩이 아니었다. 이런 빌어먹을.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경우의 수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보자. 정삼각형 있어. 여기까지. 자, 역시 원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간단하게 또 이게 3조각을 낸 거예요. 사실 방향성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이 다른데요? 상관없죠. 여기 3이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9개 자리 그냥 넣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 조합 형식으로 문제 풀지 말고 1 플러스 8걸로 보라고 그랬지. 맞아? 특정 1, 누가 돼도 상관없다. 아무나 자리 들어가세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어딘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직배열. 됐죠? 우리 3 곱하기 8 팩이다에 맞춰주면 되니까 답은 3번에 맞춰주면 되죠. 이 방식을 항상 고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1번 잠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합시다. 11번은 뭐라고 그냥 별표 칠까요? 그냥. 11번 같은 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7번 문제를 확장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7번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마주보게 배치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니? 그냥 마주보게를 업그레이드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은 수능, 특강, 이게 변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변형한 문제도 있고 변형 안 한 문제도 사실은 좀 있는데 변형을 했었는지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11번 문제 수능 특강이 있었던 문제였다. 자, 한 원에서 합동인 8개의 부채꼴에 1부터 8까지 8개 이렇게 부채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짠. 그래서 그냥 등분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채꼴이 있다. 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겠다. 자리 구분 없다. 오케이. 좋아. 다시 위로 가서 여기 1부터 8까지 적을 거니까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뭐 빈 것을 두거나 아니면 골라서 배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8개를 그냥 배치할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각이 서로 맞꼭지각인 두 부채꼴이 적은 두 수의 합이 홀수 밑줄이요. 그냥 두 수의 합이 홀수. 그러면 홀자 구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1, 2, 3, 4, 5, 6, 7, 8 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럼 여기다가 너를 배치할 때, 자, 갑시다. 아까처럼 가는 거야, 아까처럼. 특정 하나를 우선 끼워놓고. 근데 어떤 걸 어디에다가 배치하든지 간에 첫 번째 선택은 무조건 한 가지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면 8부터 시작을 하든 2부터 시작을 하든 이거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냥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나는 그냥 1을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1을 아무 자리에다 배치를 할게. 자, 이 선택은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내 말 맞죠? 됐지? 그런 이야기. 한 가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녀석의 대응되는 위치와의 합이 내가 짝이라고 그래서 소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짝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야 될 녀석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는 짝수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야. 네 가지. 그죠? 4가지. 해서 뭐 할까요? 누가 들어갔다고 하자고. 2가 들어갔다고 하죠. 이게 2를 넣으라가 아니라 2가 들어갔다고 하자고, 이렇게. 몇 자리가 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자, 여기서 차례대로. 봐봐. 지금처럼 숫자를 골라서 배치할 거야. 자, 이제는 자리의 구별이. 깜짝이야. 뭔 소리요? 됐죠? 요즘에 자꾸 놀래.
운전하다가도 놀래고 걸어가다도 놀래고 그 안전 문자 있죠, 이거. 와, 이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요즘에. 여기 혹시 이태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다른 건 묻지 않겠어. 갈 수 있는 거죠, 이태원. 나도 가고 싶은데. 왜, 안 갔지? 그죠? 가지 않는 거 당분간 가지 맙시다. 그리고 뭐 주말에 힘들다고 포차 뭐 이런 제발 집에서 지금은 혼의 시대예요. 혼의 시대. 혼공, 혼술, 오케이? 내가 드시는 것까지는 말리지 못하겠는데 혼자, 알았죠? 알았어? 이게 이태원 어쨌든 넘어갑시다. 아우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리면 요즘에 심장병 걸리겠어, 그죠? 예. 아무튼 놀랬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바깥에서 나는 소리니? 별일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가볼게요. 자, 차례대로 이제 배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6자리는 다른 자리야, 그죠? 맞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는 거죠. 순서와 자리가 배치가 되는 거니까 이제 골라서 어떤 특정 값들을 골라서 이제 넣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 4, 누구를 골라도 상관없지만 이제 자리가 다르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3을 고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가지야? 6가지로 봐야 돼. 그지? 그래서 어떤 자리인가 대치를 했다. 그럼 이 녀석에 대응되는 위치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셋 중에 하나야. 역시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차례대로 쓰면 되죠. 3. 그럼 그러고서 만약에 내가 4를 썼다. 4를 썼다가 아니라 내 셋 중에 하나를 누굴 썼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 중에 순차적으로 5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맞죠? 이건 아무리 내가 위치와 순서를 바꿔도 경우의 수는 대등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5를 집어넣었다. 몇 가지로 봐야 돼? 4가지로 봐야 되나요? 그죠? 그럼 4가지로 봤으니까 이제 다음에 들어갈 건 뭐 2가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너를 골랐다. 그 남은 자리가 아마 2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요거에 대응되는 거 채울 테니까. 2가지. 뭐가 2가지? 그러니까 너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잠깐만. 7을 먼저 넣든 이 상황이라면 8을 먼저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집어넣는 방법이 2가지다.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그냥 끝.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4, 6, 3, 4, 2인데 몽땅 곱해서 정리했더니 1152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시면 돼요. 5번. 이렇게. 숫자가 좀 크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원순열 자체가 막 사실 우리가 좀 오버되는 문제를 좀 최근에 좀 몇 개 풀었었어. 그러면서 수능 특강 문제에 좀 오버됐던 레벨 3 문제를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 평범한 형태인데 지금까지 출제의 난이도를 보면 사실은 원배열은 한 요 정도 선에서도 4점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문이과 공통으로. 됐지? 요거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고백 법칙 쓴 거네요. 11번 넘어갑시다. 됐죠? 뭐 별다른 선생님은 언제나 이렇게 선별 그다음에 자리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꽝 박아놓으면 그때부터 직배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배 법칙으로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12번은 기출이고 넘어가시고요. 13번은 또 인접 형태인데 역시 간단해서 13번도 생략을 할게요.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해설지를 선생님이 이제 우선 해설지를 먼저 해설지를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14번 갑시다. 14번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인데 14번도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이게 맥락이 비슷하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한 자리에 2개씩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경우잖아. 그래서 8개의 구멍에 각각 1개씩 8개의 구슬을 넣을 수 있다. 빨강, 파랑, 노랑, 분홍, 초록, 주황, 보라, 검정의 8개의 구슬을 이 놀이기구의 구멍에 모두 넣을 때 빨강, 파랑에 2개의 구슬을 한 변 앞에 있는 이웃한 두 구멍. 이게 지금 독해를 되게 귀찮게 해놨는데 그냥 여기다 넣겠다고. 아까 그 문제죠. 그냥. 빨강, 파랑을 여기다 넣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빨강, 파랑을 여기다 넣겠다. 네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안 되잖아. 그죠? 그냥 이팩이죠. 부지잖아. 그냥 빨간색을 먼저 칠해. 근데 빨간색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끝난 거야 그냥. 파란색은 여기 그냥 옆에 딱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2 이렇게 쓰면 돼. 2 곱하기 그럼 얘들이 2개가 박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맞죠? 이렇게 그냥 푸시라고. 됐지? 역시 심플하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이제 풀라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15번에서 약간 멈칫하죠. 모양이 조금, 그지? 모양이 조금,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뭐 물고기 연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야씨, 어떻게 그려야 돼? 잠깐만. 네?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 하나, 둘, 안 그려. 잠깐만. 이거 봐봐. 얘들의 위치를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마름모야. 그러니까 요거 관찰하세요. 가운데 있는 게 마름모란 말이야. 마름모.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삼각형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뿔 모양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삼각형이 막꼭지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6개의 합동인 정삼각형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합동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동이라서 내가 이쪽 아래쪽을 나름모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죠. 아 6개의 합동인 정삼각형에다가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라고 봐야 돼. 왜? 그냥 6개의 색을 넣겠대. 아 바깥쪽에 이 안쪽은 신경도 안 쓰고요. 6개의 색을 넣겠대. 자 그렇게 정삼각형에다가 칠할 거야. 한 개의 정삼각형의 내부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마지막에 힌트를 주고 있네요.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요. 언제나 동일한 1대1 대응 관계 또는 동일한 관계로 빨리 심플하게 정리하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서로 어떻게 되겠니? 구별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쪽 면에서 여기다 칠하는 거랑 여기다 칠하는 것이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사실 이거 회전하면 일치하면 같은 자리라고 봐야 되잖아. 맞아? 그냥 푸는 것보다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그냥 내신형 문제인 거야. 여기다 2개 봐봐. 같지 않니? 그냥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6개의 색이 있는데 6개의 색에서 내가 만약에 노란색 있었나 하여튼 뭐 골라가지고 내가 어딘가 칠할 거야. 그럼 얘랑 얘랑은 구분이 안 되니까 너랑 너랑은 같은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회전하면 같은 거야. 근데 이 자리랑 이 자리랑 회전하면 같지만 너랑 너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칠하는 순간 나머지는 직배열이라고. 를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공통성을 좀 탐구해 보면 이 같은 얘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붙어 있는 좌우가 다른 자리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너랑 이거 봐봐 이게 별 펼쳐놓을게 이렇게 3자리가 다르구나 라는 구조로 본다면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를 지금처럼 바꿔서 풀어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서로 대등한 거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심플하게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답은 좀 뻔하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돼서 근데 이쪽과 이쪽과 이 3자리가 구별돼 얘가 돌면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3 곱하기 나머지는 직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모양을 살짝 변형해서 만들었다. 360. 됐죠? 여기까지. 15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갈게. 우리 문제를 한번 확인했으니까. 자, 뒤로 갑시다. 이제 중복순열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또 잠깐만. 내가 원순열은 뭐 개념 얘기를 자체를 안 했고요. 중복순열은 항상 선생님이 지로는 이래. 공식은 의미 없다. 우리가 내신 준비하는 거면 공식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중복순열은 선생님이 n파이 r이라는 공식이 있지만 결국엔 n이 몇 번 곱해지느냐의 차원이라서 이건 그냥 고배법칙이다. 단 순열과의 차이점은 고른 걸 또 고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복원 추출할 때. 두 번째, 함수 문제가 겁나 많죠, 이건. 왜 함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1, 2, 3에다가 4, 5, 6, 7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무 조건이 없다면 이게 중복순열의 기본 모델이죠. 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나도 4가지. 나도 4가지.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느라 444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됐어? 4의 세제곱. 공식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택과 뭐 고배법칙 형식으로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공식을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아, 그래? 그럼 중복순열은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구나.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16번 잠깐만요. 16번은 내가 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16번은 참고 이렇게 봅시다. 뭐 수능 문제라면 안 낼 것 같은 문제 있죠. 3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 판정법. 근데 주의할 점. 얘들아, 7의 배수 판정법은 거의 논문 형식이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7의 배수는 정말 어려워. 나한테 물어보지도 마. 나 지금 기억도 안 나, 지금. 7의 배수 판정법은 논문만 여러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잘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짝수, 그리고 뭐 3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 판정법, 당연히 5의 배수는 너무나도 쉽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7의 배수는 좀 빼도록 하고요. 됐죠? 그런 형식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독특한 거 딱 하나. 바로 16번. 혹시 까먹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4배수 판정법만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510이다. 이건 4의 배수일까 아닐까? 그냥 빨리 나눠봐. 4의 배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끝에 두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해.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잘 봐봐. 100단위가 넘어가면 얘는 무조건 몇의 배수야? 무조건 봐봐. 500만 봐요. 500만. 요건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왜 그럴까요? 100을 포함하고 있잖아. 100은 4의 배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세 자릿수분만 살아있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몇의 배수? 4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배수의 결정은 얘네 두 자리가 한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이에요. 그냥.
나머지 두 자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야.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자, 다시. 얘가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4의 배수의 결정을 네가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써서 요 두 자리까지만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분류하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라고. 맞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썼네요. 뭐 12 이런 게 있겠고.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또 얼마? 24?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32. 그죠? 그 다음에 42, 5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12. 근데 문제는 요 앞뒤를 바꾸면 또 안 돼요, 이건 지금. 24. 그 다음에 32, 42. 내가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쪽 자리 기준에 여기서 1로 시작됐을 때 4의 배수가 뭐냐, 2로 시작됐을 때 뭐냐, 3 있냐, 4 있냐, 5 있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5개밖에 없더라고. 됐죠? 그러니까 4의 배수는 5가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저 5가지에서 여기는 그냥 5, 5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래서 5, 그래서 답은 5, 그래서 5의 4제곱. 됐지? 답은 그냥 5의 4제곱이라고. 됐지? 수능에 출제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뭐 이런 판정법 자체를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 기억하고 있읍시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3의 배수 판정법은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이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독특한 건 2개죠. 7의 배수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는데 안 나온다. 알겠죠?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 살짝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알았지? 여기 넘어갑시다. 다음 16번, 17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 별표. 17번. 아마 이제 문제 풀면서 뭔 개소리야 이렇게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하지, 문제가? 문제가 독특해요. 요 정도면 시험 시간에 조금 시간 잡아먹을 거라고. 요 정도면. 이게 단답형으로 문제 내면 꽤 오답이 나올 것 같아. 실수 요소가 또 있어. 자, 가볼게요. 17번입니다. 17번. 자, 집합 표기를 했어. 이게 아무 무의미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봐. X는 2 이상 9 이상의 9 이하의 자연수. 2부터 9까지 쓰겠다고, 당연히. 2부터 9까지 쓰겠다. 중복을 허락하여. 직접 줬네요. 중복을 허락해서 세 원소를 택해서 각각 A, B, C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잘 봐야 돼. 이 표현. 로그. 자, 어떤 수 하나는 밑으로 잡겠고 어떤 수 하나는 진수로 잡겠고 어떤 수 하나는 여기 소위 얘기해서 좌표라고 본다면 그냥 Y성분 또는 좌표로 본다면 Y좌표 이렇게 놓겠대. A, B, C. 선택은 어쨌든 너는 몇 가지? 8가지, 너도 8가지, 너도 8가지였겠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려지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잠깐 너 좌표로 보자고.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구해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답이 888은 당연히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되나? 그죠?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점의 개수야. 근데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그냥 단순하게 봐봐. C의 선택은 나중에 보면 돼요. 그 문제는 얘 때문인 거지. 그죠? 우선 A는 1일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1을 빼버린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럼 2를 넣고 이 자리에 뭔가 B를 넣겠다고. 그럼 B에다가 만약에 내가 잘 보세요.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뭐 5를 넣었을 때 6을 넣었을 때 7을 넣었을 때 8을 넣었을 때 9를 넣었을 때 딱 보라고. 그럼 다 다르죠. 2, 1, 3, 4, 5 이거 다 다르잖아 어쨌든. 내 말 맞지? 그죠? 이렇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로그 여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준으로 좀 펼쳐본다면 여기에 2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같은 거잖아. 그죠? 뭐 요렇게 넣는 게 같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얘들은. 중복해서 들어온 게 뭘까? 이거 3. 그 다음에 3, 뭐 4. 예를 들어, 그럼 끝난 건가? 아니겠죠. 5, 6, 7, 8, 9. 이미 중복해서 하나가 더 있지만 3, 2, 4. 이런 것들이 생기네. 색깔을 좀 분리해 볼게요. 3, 2, 4.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치고. 야, 이거 지금 또 똑같은 거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서로 다른 점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통적으로 지금처럼 중복되는 개수를 빼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맞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귀찮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라고. 귀찮구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사건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야. 내 얘기는. 무슨 개념? 여사건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가자고. 전체의 경우의 수를 보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가자고. 전체는요. 어쨌든 8, 8, 8이에요.
8의 세제곱이고 8의 세제곱이면 2의 9제곱이면 510이네. 512. 그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빼자고.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어떤 경우들이 생길 거냐면 자, 잘 생각해봐. 뭐 A랑 B랑 애초에 어떨 때? 같을 때. 맞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B의 뭐 제곱수일 때 그리고 반대일 때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차분차분히 좀 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봐봐. 케이스 뺄 것들을 분류해보자. 로그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이것들을 따져보자.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니? 우리 몇 가지가 나와? A랑 B랑 진짜 같은 거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오지, 한 가지. 아니, 한 가지란다. 8가지가 나오죠. 2, 그 다음에 3, 4, 5. 내 말 맞아?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로그 A의 B가 아까처럼 2인 경우. 근데 이제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로그 A의 B가 반대 2분의 1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냐고. 이렇게 찾고, 그 다음, 잠깐만. 2분의 1인 경우, 2인 경우, 잠시만. 2분의 1인 경우, 같은 경우, 2인 경우. 근데 또 있죠. 잠깐만. 로그 A의 B. 잠깐만요. A, B의 제곱 일일이 세면 되고 2분의 1인 것도 반대로 세면 되고 (3하고 2, 2하고 3) 잠시만 3하고 2, 2하고 3 밑이 9까지 갈 수 있으니까 로그 배수꼴 잠시만요. 3A 로그 2의 3 4, 9, 9, 4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여기에 이제 정수로 떨어지는 거. 난 분류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선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는 완전 제곱수 형식으로 끊어질 거니까. 자 우선 첫 번째 A랑 B랑 같은 거 A, B 그러니까 B가 A의 제곱인 거 그리고 반대인 경우. 왜냐하면 얘는 대등하게 2부터 8까지 얻어낼 수 있으니까. 아마 요거까지는 좀 찾기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잠깐 멈칫하고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여기 밑이 만약에 3이 나왔고 2가 나왔을 때랑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3과 2 자체에 대한 배수꼴이 이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3까지는. 그렇잖아. 왜 9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3의 제곱에 2의 제곱인 경우와 3의 2는 지금 같은 거라고. 혹시 이거 빼먹을까 봐. 이거 뭔데 이게? 로그 9, 4의 값과 너는 같은 좌표가 돼버리는 거잖아. 내 말 맞지? 그죠? 그건 지금처럼 분류되는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가야 돼. 근데 밑과 진수가 현재 지금 대등한 관계니까 밑과 진수가 뒤바뀐 경우들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됐지? 그래서 총 빼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내 말 맞나요? 그죠? 그런 상태. 그러면 A랑 B랑 서로 같은 경우는 A랑 B랑 같은 거니까 이게 몇 가지가 나와? 총 8가지. 아니 잠깐만. 몇 가지가 나오니? A랑 B랑 같은 거니까 순서상이 8개 나오죠? 8개. 맞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8가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할 거야. 그 다음에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이 이제 2가 나오는 거. 여기 2가 나오는 게 몇 개가 나오니 근데? 잠시만. 2가 나오는 게 2, 4하고 3구밖에 없지 지금. 내가 맞죠? 2가지. 선생님 답을 안 써놔서 2가지. 그럼 얘도 반대지. 이것도 몇 가지 나와야 돼? 2가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빼야 될 게 8가지. 여기 2가지. 요거 2가지겠죠? 그 다음에 3, 2. 요거는 몇 가지 나오니? 요거는 몇 가지 나와? 요것도 우선은 3, 2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8가지, 2가지, 그리고 얘도 지금 2가지, 얘도 반대로 2가지가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제 첫 번째 조심할 건 얘들의 순서 쌍당 C가 붙어 있잖아, C가. 그럼 얘는 자유롭게 8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것 같다 이거죠, 내 얘기는. 512라고 하고, 자, 봐봐. 저렇게 A, B의 순서쌍을 결정하고 C는 그냥
자유롭게 8가지니까 곱하기 8을 하고 뺄 거다 이거죠. 우리 이렇게 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8, 2, 2, 2 이렇게 쓴 애들이 있을까 봐. 두 번째. 다시 첫 번째부터 좀 주의할 것은 이거 공식으로 간 게 아니라 로그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공통되는 게 뭔지 분류하는 게 사실은 제일 귀찮은 거고. 그죠? 차분히 봐야 돼. 지금처럼 정수꼴이나 정수의 역수꼴로 떨어지는 거. 근데 이미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게 2하고 3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쓰인단 말이지. 그래서 3, 2, 그러니까 밑 진수를 지금처럼 뒤바꿨을 때 여기 4, 9, 9, 4, 9, 4의 쌍이 있을 테니까 4, 9, 9, 4 똑같은 게 있다. 라고 하고서 이제 빼라고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첫 번째 빠지지 않았을 거야. 이게 C는 8가지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뭐 잘못 썼니, 나 지금? 뭘 잘못했을까요? 다 이제 눈치는 챘죠. 이게 아니라 실제 빼야 될 건 어쨌든 하나씩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 말 맞죠? 그래서 이게 주의해라. 그러니까 뭐 틀릴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가능성도 있다. 7, 1, 1 하나씩 빼줘야 된다고. 하나의 쌍씩 빼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실수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분류. 두 번째는 아예 C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각각 8가지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세라고 그랬으니까 공통적으로 추가된 것만 빼야 되지 전체를 빼면 안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얘기였던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 512에서 빼기. 이거 얼마야? 11인가요? 그러면 11이 88이냐? 맞아?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끝. 4, 그 다음에 2, 4. 424. 됐죠? 여기까지 끝. 됐어. 요거 조심.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고 틀린다라기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좀 쉬워 보여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주의. 그래서 공식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일일이 세기 문제. 별표를 친 거예요. 그렇죠? 되게 독특한 표현이네. 근데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 함정이 좀 있었다. 424. 답 확인해 보시고요. 17번입니다. 넘어갑시다. 18번 갈 건데 18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18번은 쉽습니다. 그죠? 18번은 쉬워요. 자, 가볼게. 함수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18번 문제 풀고 갈게요. 18번 들어갑시다. 18번 지워.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7이야. 자, 가볼게요. 1, 2, 3, 4, 5, 1, 2, 3, 4, 5, 6, 7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a. 봐봐. 여긴 정의역의 원소. 얘는 당연히 이제 치역의 원소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되게 하세요? 그냥 짝수가 되게 하세요. 그럼 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뭐가 이거나인데 너도 짝이고 너도 짝이거나 너도 홀이고 너도 홀이거나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더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된다. 곱하면 되는 거죠. 자, 봐봐. 얘가 짝이야. 그럼 2, 4, 2, 4, 6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와 4는 2, 4, 6으로 가고 네, 지금 이거나라고 얘기했죠. 아니고 홀수인 것은 홀수로 가면 되죠.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 내가 말을 잘못 표현했네. 그럼 너의 선택은 하나, 둘, 셋 하니까 셋. 너의 선택도 셋. 그래서 함수 개수에서의 중복 순열 내용은 뭐 빼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당연히 1은 어디로 가야 돼? 1, 3, 5, 7로 가야 되는 거죠.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나도 몇 가지? 네 가지. 나도 몇 가지? 나도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잠깐만. 4, 4, 16, 64. 됐죠? 근데 여기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하라고. 왜냐하면 각각 대응 되고니까 그냥 고배 법칙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고 잘못 얘기했죠? 고배 법칙이라고. 됐죠?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9 곱하기 64 패스. 넘어갈게. 다음 19번하고 20번 패스. 요거는 이제 혼자 짬 시간 날 때 잠깐 푸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뒤로 가서 21번 문제도 사실상 좀 평이한 문제라서 이것도 넘어갑시다.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200보다 큰 홀수 생각을 좀 해야 되긴 하죠. 21번은 안내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요즘 평이해서. 봐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4자리수 중에서 3200보다 커야 된대. 그럼 기준은 어디서 잡고 가야 되나? 그러면 우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3, 띵인 경우 중에서 4, 요것만 나누시라고. 320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띵이니까 여기 얼마? 3000
200 얼마야? 30. 다시 할게.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또 결정되죠. 1일 수는 없으니까 2, 3, 4 나머지는 자유로울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홀수래. 그러니까 너 선택하고 너는 그냥 막 선택하고 여기는 홀수 선택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패스. 알았죠? 여기는 어때? 그냥 막 선택하면 되는 거고 여기만 홀수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평이하다. 그래서 첫 자리를 기준으로 천의 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푸세요. 이 정도야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갈게요. 21번은. 자, 22번 갑시다. 이거 별표. 이것도 차분히.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문형은 아니야. 내가 몇 달 동안 계속 강조하는 문형이에요. 그냥 함수 관계식 가지고 경우의 수 나오는 문제는 딱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이제 결정될 만큼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봤던 리빌드 문제가 꽤 어려운 편이었어. 사실 리빌드 문제가 꽤 어려운 편이어서 그거보다는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잘 풀어야 되겠죠. 이거 차분히 보자. 22번. 1, 2, 3, 4. 1, 2, 3, 4. 에서 1, 2, 3, 4로 가는데 그냥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합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이제 4점이 될 거다 이거예요. 가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F 자기 합성을 했더니 1이 1로 가더라 이거야.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나 조건 가봅시다. 나 조건. 함수 F에 자 합성이 아니라 그냥 F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F의 치역이 몇 개? 2개 이하다. 2개 이하래. 그러니까 치역이 1개이거나 2개인 것까지는 가능하다. 자, 말 잘 끊어내야 돼요. 합성의 치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F의 치역이기만 하면 돼. 합성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단지 합성의 값이 1이 1로 대응되는 것 중에 원함수 F의 치역이 2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뭐 앞에 문제랑의 온도차는 좀 있죠. 요거는 그냥 곱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좀 쉬운 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 그럼 이제 1이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봐봐. F1, 그럼 인생은 직진이지. 그러고서 그냥 확 가. 1로. 그럼 합성해도 1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지. 1이 1로 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얘네 셋은 대등한 케이스일 거고, 그죠? 다시 F1 자체가 1로 가더라. 그래서 케이스 분류 첫 번째는 핑크. 어떤 거예요? F1이 1이 되는 그런 케이스 하나 잡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F1이 얼마? 1이 아니다는 대등하다고. 뭐로? 2, 3, 4. 그럼 하나만 잘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는 거니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번은 어떻게? 야, F1이 1로 가니까 얘의 치역 하나는 자명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치역이 1개가 된 거라고. 자, 더 이상 합성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합성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딱 잡고 너의 치역이 하나가 결정됐다. 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치역이 1개이거나 2개이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맞아? 다시 F1이 1로 간 상태에서 치역이 1개이거나 2개예요. 그럼 합의 법칙 아니야. 이거 또 분류하면 되죠. 1번. 야, 치역이 1개인 건 뭐야? 그냥 다 얘한테 가면 되지. 네, 그죠? 몇 가지?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래서 치역이 1개인 건 그냥 한 가지 이렇게. 괜찮아?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 내가?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요 함수만 지금 보는 거예요. 야, 너 치역 하나니까 내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러니까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이거 그냥 3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게 2라고 하자. 그럼 나는 이거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1하고 2로만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이 빡 나죠.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해? 2가지야. 그죠? 왜? 내가 갈 수 있는 게 니네 둘만 결정이 된 거잖아요. 2가지. 잘 들어. 2가지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가 얘는 치역이 하나인 경우고 얘는 치역이 2개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치? 이런 서술의 방식 중에서 얘가 잘 들어야 된다. 치역이 2개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로만 가면 안 돼? 1로만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 말 맞죠? 내 말 이해돼? 선생님 이쪽으로만 몰리는 건요. 그럼 치역 2개죠, 이거는. 그럼 걔는 빼는 게 아니라 얘만 빼야지, 얘만. 또 2라고 빼지 말고요. 내 말 맞아?
이렇게 처음 보는 느낌이죠? 예? 이거 설명 계속 했던 거 아니야? 뭐 잘못됐어? 아, 2의 몇, 이게 4제곱이 아니라 2의, 아, 요걸 잘못 썼구나. 아, 그쵸. 요거는 지금 잘못 쓴 게 아니라, 미안해요. 2니까 바보 같은 정현경아 씨. 미친 거 아니야? 2. 하니까 2의 세제곱 빼기. 미안해요. 요거. 근데 얘는 하나만 빼라고. 2개 빼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한쪽으로 몰린다가 아니라 1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면. 됐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세요. 라고 정리하면 얘는 얼마야? 7, 3, 21이네. 총 몇 가지야? 22가지다. 대자뷰. 여기서 많이 하던 거네. 지난주 연습하던 문제들을. 됐어?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의 선택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그냥 다 분류. 이렇게.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세는 친구들도 있었던 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세더라고. 아예 그냥 주고 뺄 것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조금 더 실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한 과의 치역일 때, 2개의 치역일 때 이 문제는 심플해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할 것 같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 2번은 F1이 1이 아니래. 그럼 우선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3가지야. 3가지. 내가 놨죠? 그치? 3가지. 그리고 옆에다 그냥 다시 그릴게요. 덧칠하면 헷갈릴 거니까. 1, 2, 3, 4에서 1, 2, 3, 4인데 1이 야 내가 아닌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2로 가든 3으로 가든 4로 가든 대등하지. 그러니까 2로 갔다고 하자고. 여기 너 이제 없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서 주의. 여기서 합성 얘기를 한번 해야 되죠. F1이 2로 갔을 때 F1이 1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대응을 이미 결정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따라해봐. 서로. 안 해도 돼. 알았어. 예. 서로 맞바꾼다 이렇게. 이게 대답들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대답들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나는 끝까지 물어봐.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1, 2가 1, 2로 간다고. 맞아? 이거야. 합성을 빌렸지만 그냥 F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미 치역 2개는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고민거리 없어. 끝난 거야. 끝났으니까 답은 3인가요? 아니고 얘들은 어디로 보내? 얘들도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걔들이 갈 수 있는 건 그 치역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 그러니까 얘는 뺄 거 없이 예제곱이라고. 띵. 얘는 심플하죠. 맞아? 그러니까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22에다가 12 더하니까 34다. 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2번. 가장 안정적인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답은 2번. 뭐 정답률이 막 떨어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용 출제가 됐든 나용 출제가 됐든. 근데 이런 거 세는 것들을 거의 이제 패턴화 또는 공식화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 그리고 이렇게 또 공부하고 나서 내가 좀 당부드릴 것은 너희들 시간이 많지는 않을 테지만 나는 이런 거 뭐 보통 우리가 단권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맥락 유사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지? 복습할 때. 찾으러 가야지. 그럼 저번 주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뭘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좀 문제인데 기억이 난다면 그 부분을 피고 이 문제랑 연결해서 같이 복습하는 게 사실 좀 적극성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가 또 가져와서 또 풀 수는 없는 거잖아. 됐지? 이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삼수 관련 문제는 내가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거만이라도 다시 떠올린다면 문제를 복습하기 좋을 거고 오히려 이거보다 전주 게 더 어려우니까 예를 정리하면 전주에 혹시 뭔가 빵꾸나는 느낌이었던 것들을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 복습을 좀 부탁드리면서 부탁? 내가 니네 공부하는데 왜 부탁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이 아니라 강력하게 강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2번이었고요. 23번, 24번, 25번은 지극히 좀 평이하게 풀 수 있어서 이것도 패스하시고요. 26번을 지금 풀까 말까? 26번을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26번은 좀 쉽습니다. 알았죠? 26번은 패스. 함수 문제인데 답은 972. 그냥 풀고 갑시다. 뭐 간단하더라도 얘기하고 가죠. 26번이요. 지워. 시계가 없네. 26번이요. 갑시다. 시간은 넉넉하니까. 자, 문제 봐. 1, 2, 3, 4, 5, 6 이라고 돼 있어. 1, 2, 3, 4, 5, 6이다. 또 1, 2, 3, 4, 5, 6이다. 문제는 평이해 보이네. 합성꼴도 없고요. 4가 4로 간다고 그랬잖아. 4가 4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건 조건 걸지 않았어가 중요해. 그냥 그래 쉽다고. x가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서 작으면 fx는 너의 함수값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요? 그러니까 니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을 지정했다. 그래서 1, 2, 3이 얘보다 작은 아이들은 너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면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럼 그냥 가라고.
너는 4, 5, 6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복순열 파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풀이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곱하기 할 텐데 실제 문제에서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건지 그냥 중복 조합 문제인 건지 아니면 순열 문제인 건지는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 그냥 보자마자 중복순열인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봐봐. 선택의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4, 너도 4, 4, 4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됐지? 그 여기서 끝나냐 답이? 언제나 언제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대응 안 시킬 거야? 그럼 얘 대응 안 시키면 함수가 아니잖아. 얘들도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제약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는 선택이 뭐예요? 1, 2, 3, 4, 5, 6 전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빼먹지 말라고. 6. 그러니까 4, 4, 4에서 64에다가 숫자 왜 이렇게 커? 60. 잠깐만. 그죠? 3에. 이게 또 왜 4죠? 실망스러운데? 다시 갈게요. 4개가 아니라 몇 개야? 3개야. 이거 보고서 4를 집어넣나 보다. 미안해요. 333이죠. 숫자가 너무 커서 보니까. 다시 미안해요. 1은 3개, 2도 3개, 3도 3개.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쨌든 너는 6개. 그러니까 27 곱하기 36이야. 이렇게. 4의 세제곱이 아니라 3의 세제곱. 그죠? 여기까지. 숫자만 잘못 썼고요. 그럼 얼마 나와? 계산하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 끝. 근데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푼 거냐면 혹시 얘를 대응시키지 않을까 봐. 근데 여기서는 실수하지 않는데 보통 합성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지금과 같은 구조를 주면 얘를 대응시키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응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이 없이 자유롭게 대응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27 곱하기 36 맞죠? 27 곱하기 36.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26번이었고요. 뒤로 갑시다. 27번, 28번 역시 지극히 평이한 거고 27번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27번은. 그다음 28번은 그냥 평이하게 그냥 푸는 거라서 패스. 29번도 평이하게 푸는 거라서 패스. 30번 하고 31번까지 풀었죠 우리. 30번 갑시다. 30번. 오케이. 이제 볼까요? 자. 그래서 별. 동그라미. 세모. 세 개의 기호를 중복으로 허락해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드는데 하나의 신호를 만들 때 사용된 기호의 개수를 신호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냥 신호의 길이는 그냥 개수 얘기다. 그러니까 길이는 개수다. 넘어가. 예를 들어 별은 길이가 1인 신호이고 말을 괜히 복잡하게 쓴 거야. 그냥 하나 갖다 쓰겠다. 그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는 2개 갖다 쓰겠다. 그 얘기야. 그럼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그럼 3개 갖다 쓰겠다. 이걸 길이가 3이다, 길이가 2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패스. 가능한 기호를 적게 사용해서 70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 거다. 만들어진 70개의 각각의 신호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신호의 길이는 이렇게. 그냥 이건 무슨 독해 문제야, 독해. 자, 우선 다시 봐봐. 내가 몇 개를 쓸 거냐? 1개를 쓸 거냐? 2개를 쓸 거냐? 3개를 쓸 거냐? 4개를 쓸 거냐? 그냥 5, 이런 거잖아. 맞아? 그냥 얘를 많이 쓰면, 그러니까 얘를 막 무작위로 막 10대 개씩 갖다 쓰면 당연히 뭐예요? 70개 이상의 기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작은 것부터 누적해서 이 얘기죠. 맞아? 작은 것부터 누적해서 1개를 사용하면 3가지의 신호가 가능하다고. 서로 다른 신호가. 시그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너를 하나 선택하거나 그냥 3가지지 뭐. 그냥 하나를 쓴다면. 맞죠? 됐지? 근데 2개를 쓴다. 다시 말하면 길이가 2다. 자, 제약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2개의 신호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여기도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가지. 자, 다시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3, 3에서 9가지라고. 맞죠? 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뭐 빼야 될 것도 없고. 그럼 다 온 것 같아. 왜냐하면 3개를 가지고 길이가 3인 걸 만들겠다 그러면 3 곱하기 3가지, 또 3가지, 경우당 3가지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를 잘하면 등비수열 구조구나. 이렇게 등비수열 구조나. 그럼 얘가 물어본 게 뭔지 봐봐. 70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70개보다 많이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호 중
길이가 가장 긴. 야, 최대 몇 개까지 쓰면 7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 있겠니? 그 얘기라고 그냥. 뭐라고 써야 돼? 내가 n개를 가져다 쓸게. n 자리를 채울게. 그 얘기야. 그럼 이게 뭐 3의 n제곱. 뭐 얘기하는 걸까요? 누적 개수라고. 내가 만약에 2개 이하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9가지 신호가 가능하고 3개 이하를 가지고 쓴다면 얘들을 더한 만큼 12하니까 39가지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뭘 물어보는 걸까?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거죠. 3의 n제곱을 했을 때 그것이 70 이상이 되게 하는 최소의 n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문제 만든 거지 얘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서술하는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얘가 알 수 없게 이것저것 써놓은 얘기들을 제대로 읽어서 그냥 수학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 등비수열 구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복, 순열 자체가 지속골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등비수열과의 연계성이 좀 어떻게 보면 뭐하다? 이렇다. 좀 뻔하다. 뻔하니까 나올 가능성은 나오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하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내신 스타일이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 3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 안 까먹었죠? 3n-1이 70 이상이 돼야 된다고. 3 집어넣으면 안 되고 4 집어넣으면 되네. 그래서 n은 4다. 신호 중 가장 긴 신호의 길이니까 최대 n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4예요. 이렇게 그냥 푸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됐죠? 그런 이야기예요. 30번 문제 문장형 그리고 등비수열과의 연관성. 설명을 듣고 나서는 뭐 별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험 문장에서 문제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 고민할 부분은 있긴 한데 독해 문제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오늘의 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31번 베스트 31번 별표 갑시다. 하고 쭉 아까는 여기까지만 풀려고 그랬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선생님이 좀 끌고 갈게요. 자 우선 31번 갑시다. 지워 31번 집합이 있어요. 1, 2, 3, 4에 대해서 함수 f가 a에서 a로 간다. 평이합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거다. 자, 여기까지 30분 안에 올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부족해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2, 3, 4, 1, 2, 3, 4 대응시킬 거예요. 자, f에 비슷하죠. 논법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그냥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f의 치역이 몇 개다? 3개다, 3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3이야. 이렇게. 그럼 대등하면 고백 법칙 쓰면 되는 거고요. 4가지의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밑으로 가. 나조건에 보니까 아마나 합성 있네요. F, 합성 F. 이것도 치역이야, 치역. 이 녀석의 치역의 원소 중에 짝수는 1개이다. 벌써 느껴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F의 치역에서 짝수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합성의 치역에 짝수가 어떻게 포함될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나눠야 되는 거라고. 4가지를. 그래서 이건 뭐 하자는 얘기야? 야, 이거 분류해야 돼. 그 얘기야. 분류하라고. 4가지를 다 케이스를 나눠서. 자, 그럼 위로 가볼게요. F의 치역이 3개가 나오는 4가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만약에 F 치역을 써준다면 F의 치역이 예를 들어서 1, 2, 3일 수 있고요. 그죠? 1, 2, 3일 수 있고. 두 번째, F의 치역이 1, 2, 그냥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 F의 치역이 1, 뭐가 될 수도 있냐? 3, 4가 될 수도 있죠. 맞죠? 근데 F의 치역이 2, 3, 4가 될 수도 있다고. 별 얘기는 아니야. 이게 4가지가 이런 경우들이다. 근데 왜 내가 분류를 한 거냐면 결국 합성을 통해 가지고 짝수의 개수를 결정해야 되니까 너의 짝수가 도대체 몇 개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거다 이 얘기예요. 짝수가 얘는 2가 있고요. 얘는 짝수가 2, 4가 있고요. 얘는 짝수가 4만 있고요. 얘는 짝수가 2, 4가 있어. 그러면 야 너의 세계와 너의 세계는 다른 거네. 이건 다른 거잖아 아예. 왜 또 종류가 다른데 F의 치역 자체의 짝수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두 번째 함수에서 대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죠? 얘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 봐봐. 짝수가 그냥 하나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대응되게 돼야 되니까 상황이 다를 뿐더러 요거는요. 그냥 원 케이스, 투 케이스로 나누면 되겠네. 이 두 개가 대등한 거예요. 수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 입장에선 홀, 둘, 짝 하나라는 같은 구조라고. 이걸 선생님이 보통 동질성의 원리 또는 동일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너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약간 껄쩍지근하면 직접 또 해보시고요. 근데 해보면 똑같다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다. 너의 경우랑 너의 경우를 나눠서 곱하기 2를 할 거야. 대등성의 원리. 아,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보자고. 그럼 봐봐. 치역이 1, 2, 3 이렇게 지금 잡은 거란 말이야. 그냥 F의 치역이에요. 근데 저렇게 지워 놓지만 말고요. 내가 또 대응시켜야 되니까 4는 어쨌든 존재 중이긴 하다고. 합성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2, 3, 4야. 그럼 니들이 뭐 1, 2, 3 어디로 막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성을 통해 가지고 합성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얘는 짝수가 얘는 무조건 빼봐. 합성을 하더라도 얘한테 와야 된다고 지금. 다시 내가 이쪽으로 쏠려 올 거고 얘들 중에 누구 하나는 얘한테 대응돼야 돼. 물론 여기 나머지는 어디로 갈지 상관없어. 될 수 있는 건 1, 3, 3, 1, 2, 3인데 얘한테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내 말 맞죠? 얘한테는 무조건 와야 돼. 그럼 우선 좀 생각을 해보기를 너를 대응시켜 놓고 얘를 연결하는 거니까 1, 2, 3, 4가 어디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온 것을 기준으로 또 보냈을 때 1을 반드시 선택.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 하던 것처럼 너 선택은 하나, 둘, 세 가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너도 세 가지. 우선 그냥 대응시킨다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겠죠. 그냥 F를 대응시킨다면 3의 4제곱인데 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만약에 네가 너한테 갔어? 얘가 얘한테 갔어? 얘가 얘한테 갔어? 자, 조건을 우선 만족하자, 이거. 1, 2, 3이 치역이다. 내 말 맞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합성을 한번 해볼게. 1, 1. 봐봐. 1, 1. 그리고 1, 1, 1이야, 이놈은. 2, 1. 그럼 얘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3이 3으로 갔어. 그럼 3이 3으로 가니까 3은 3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4가 2로 갔네요? 그럼 2는 1로 가야 되잖아. 그럼 안 되는데? 그죠?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지. 야, 뭐가 안 돼? 야, 2한테 못 왔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요 대응 관계에서 절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야. 빼야 된다고, 빼. 도대체 무엇을 뺄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무엇을 뺄 것인가. 다시. F의 치역이 무조건 3개야. 그러니까 무조건 3개로 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2개로만 갔거나 하나로만 갔거나도 빼야 되고요. 또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뺄 건지를 결정하는 게 복잡하다고. 이미 여기서도 빼야 될 게 있다고. 왜냐하면 야, 치역이 3개여야 되는데 이게 다 되냐고. 그러니까 2개로 간 거 빼고 아까처럼 1개로 간 거, 그건 이제 되게 평이한데 문제는 이상한 게 하나 또 있다고. 합성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봐, 이제. 다시 봐봐. 뺄 것을 결정할게. 우선 첫 번째 뺄 거. 이게 또 다 될 수는 없다. 왜? 저렇게 3개, 저렇게 3개, 저렇게 3개를 보냈을 때 1, 2, 3을 꽉 채우셔야 되니까 2개로만 간 거 빼고 1개로만 간 거 빼고. 내가 맞아? 우리가 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뺄 거냐면 치역이 2개인 경우만 빼고 치역이 우선 하나로 간 거는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2개로 간 건 뭐야? 1, 2로만 갔거나 이거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2, 3으로만 갔거나 1로만 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1, 2로 갔거나 1, 3으로 갔거나 이것도 기억해봐. 우리 많이 하던 거라고. 이거는 그냥 요 3가지는 안 돼. 그죠? 무조건 3개를 우선 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3가지는 안 돼. 그러니까 1, 2로만 가면 안 돼. 그 얘기야. 1, 2로만 가. 그러면 2, 2니까 2의 4제곱이겠죠? 맞아. 그런 다음에 내가 아까 어떻게 했니? 치역을 2개로 박아놓은 거니까 한 군데로 몰린 건 여기서 빼야 돼. 요건 또 왜 2를 뺐어? 아까랑 다른 케이스야, 지금. 그러니까 이 2군데로 완벽하게 나눠간 걸 빼고 마지막에 뭘 뺄 건데, 그래서 1로만 갔거나 2로만 갔거나 3으로 간 건 따로 빼자, 이렇게. 그리고 잘 생각해봐. 방금 전에 풀었던 몇 번이었습니까? 아까 빼는 거 결정할 때 별건 아니지만 조심해라고 얘기를 했던 22번 문제랑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지만 다르다고.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아, 그렇잖아. 선생님이 정현경이 딱 이렇게 있어. 정현경이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옆에 차은우가 서 있어. 그럼 니들은 잘 구별을 못 할 거 아니야. 비슷하니까. 그죠? 구별을 못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를 거라고. 그죠? 재밌으라고 한 소리인데 너무 분위기가 무겁다?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많이 다르다고. 많이 달라. 그럼 어디가 달라? 여기가 달라. 이런 농담은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네요? 네, 되게 무겁다, 분위기가. 오늘도 무겁고. 정현경 차은우 할 때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아, 정말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야, 봐봐. 비슷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왜 2를 뺐고 아까는 왜 1을 뺐고 요거만 구분하면 실수 안 할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슬러 가서 지난주 문제도 풀어보고 싶지 않겠냐 이거지.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그러면 우선 다 뺐어. 이게 몇 가지예요? 우선 빼보죠. 81에다가 얼마야? 14에다가 3하니까 3, 4, 12, 45? 그죠? 덧셈 뺄셈이 제일 어려웠어요. 36이냐? 맞죠? 이렇게 됐다. 그러고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봐봐. 치역의 원소 중에 짝수는 무조건 하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안 되는 걸 미리 보여줬어. 야, 이상한 애가 있어. 뭐? 합성 얘기할 때 여기를 지우고선 그냥 가면 안 되는 게 합성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는 어딘가 대응되고 있는데 합성의 치역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 얘는 대응이 되고 있잖아. 근데 그 사가 2로 간다면 사 혼자 2로 가고 있다면 이 얘기야. 나 혼자 2로 가고 있다면 근데 봐봐. 1이 1로 갔어? 2가 1로 갔어? 3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2가 3으로 갔어요. 그리고 4가 2로 갔어요. 사 혼자. 그리고 3이 3으로 갔어요. 그럼 얘를 또 보내보라고. 1은 1로 쭉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은 어디로 가? 3으로 가니까 이렇게. 4가 2로 갔고 2가 어디로 갔었어요? 2가 3으로 가니까 얘는 또 3. 3. 이거 또 뭐 있나 잠깐만. 야 그럼 2로 못 왔어 지금. 그럼 얘를 만족해 안 해? 못 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뺏으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1, 2, 3, 4 중에 1, 2, 3으로 대응되는 것 중에 4 혼자 2로 가고 나머지를 나눠가면 합성해서 2를 포함시킬 수 없어서 모수냐? 빼야 돼. 뭘 뺄 건데? 노란색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36에서 이렇게 뭘 뺄 거야? 여기서 뭘 뺄 거냐 하면 F4, 이 단독 이거죠. 왜냐하면 다른 애가 2로 오면 그러니까 3이 2로 오면 여기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4, 이쪽에서 갈 수 없는 4 혼자 2로 가버리면 결국엔 합성에 2를 포함시키지 못할 것이다. 감 잡으셨나? 4는 2로 갔고 1, 2, 3이 잠시만 1, 2, 3이 1, 3으로 나눠가는 경우를 빼야죠. 맞아? 혹시나 해서 다시 써드릴게요. 1, 2, 3. 나 이게 또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1, 2, 3 이렇게 4가 있는데 4가 2로 갔고 이게 치역이 여기로 채워지니까 나머지 3개가 요 2개로 나눠가는 치역, 갖는 치역이 3개인 경우를 빼야 된다고. 그럼 너는 둘, 너도 둘, 너도 둘에서 이게 또 1로만 가거나 3으로 가는 건 여기 케이스에 애초에 포함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빼기 2 이게 빠져야 된다고. 요거 준킬러다. 그래서 30 인드타워. 근데 너도 30. 그러니까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60 나와야 돼. 요게 이 문제가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어렵네. 지금 보니까. 제일 어려워. 여기. 그래서 오른쪽으로 옵시다. 이제 여기다 필기 너무 많이 해서 오른쪽으로 와봐. 이제 2번. 2번. 띠용. 근데 치역이 F의 치역이 아까 썼던 거 다시 쓸게요. 1, 2, 4인 케이스와 2, 3, 4인 케이스를 왜 대등하게 봤냐면 너는 짝수가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얘는 2개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31번 하고 있지 우리.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근데 금방 봤듯이 너랑 케이스는 동일하니까 요거 F의 치역이 1, 2, 4가 되는 케이스를 보죠.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1, 2, 3, 4에서 1, 2 하고 야 3은 대응되지 않는다고 빼지 말고요. 이렇게 살려놓자고. 그래서 그럼 아까처럼 풀 거야. 잠깐만. 1, 2, 4 한 줄 더 쓸까요? 1, 2 어차피 안 와야 되고 4 그 이야기. 잠시만. 띠용. 자, 봐봐. 합성을 한 이후에 얘들의 치역은 어쨌든 합성 이후에 이 세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2만 데리고 가거나 4만 데리고 가야 돼. 케이스 분류 또 돼야 되죠. 다시 여기서 써줄게. 합성 F의 이 상황이라면 이 녀석의 치역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야, 짝수가 무조건 하나만이어야 돼. 하나만. 맞습니까? 짝수가 하나만. 그러니까 2만 포함시키거나 3만 포함시켜야 되겠죠? 맞아? 그런데 내가 얘들을 대응시키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응시켰고 여기도 이렇게 대응시켰고 만약에 뭐 3을 어디로 보낼 거야? 뭐 3을 여기로 대응시키고 여기로 대응시켰다. 가능해?
그럼 합성하면 1. 잘 들어. 2는 너, 3은 너,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마지막 치역에 1, 2만 가거나 1, 4만 가야 된다고요. 1, 2만 너의 치역이거나 잘못 썼죠. 1, 4만 치역이거나 두 가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것도 대등하니까 다시 F의 치역이 1, 2, 4고 합성의 치역이 1, 2가 되는 경우의 수 곱하기 2 곱하기 뭐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알았어? 이 케이스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지우고 1, 2, 3, 4, 1, 2, 3, 4, 1, 2로만 가도록. 그러니까 1, 2, 4가 1, 2로만 가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맞죠? 그지? 다시 1, 2, 3, 4가 1, 2, 4로 가고 1, 2, 3, 4 이렇게 1, 2, 4가 있는 게 1, 2로만 가는 경우의 수를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대응은 1, 2, 4가 1, 2로만 가면 되는 거야. 내 말이 이해되니? 그죠? 잠시만 기다려봐. 근데 잠깐만. 1, 2, 4가 잠깐만요. 1, 2, 4가 1, 2로만 가면 된다. 어쨌든 2의 세제곱 빼기 2니까 6. 거기에 두 가지니까 12, 24. 1, 2, 3, 4가 1, 2, 3, 4. 잠깐만요. 삼은 어디로 가야 돼? 근데 3은 1, 2, 4, 1, 2, 3, 4 3, 2, 4 3, 2, 4 잠시만 그려놓고 설명 다시 할게. 이제 보자.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서. 봐봐. 1이 1로 갔고 2가 2로 갔고 잘 봐봐. 이게 날려야 되거든요. 얘를. 없는 애가 가야 날아갈 거라고. 날릴 거라고 지금. 그래서 3을 4로 보낼게. 요거 빼박이야 우선. 4를 2로 보낼게. 한번 해볼게요. 합성하면 1, 1, 1 됐어. 합성하면 2 됐어. 합성하면 3, 4인데 얘 아이고. 잠깐만 3이 4로 간다고? 4가 3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잠깐만 4가 3으로 가야 돼. 4가 3으로 갔어. 얘가 갈 곳이 없어야 돼. 3이 4로 갔어.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미안. 3이 4로 가고 3이 4로 갔었고. 아 다시 할게. 그럼 4가 2로 갔다. 자 다시요. 4 대응시키면 2. 2를 합성하면 2. 그러니까 1하고 2로는 왔어요. 근데 3이 4로 왔고 그죠? 3이 4로 왔고 4는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4를 잠깐만 3을 4로 보냈고 4가 2로 갔고 3이 4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오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자, 다시 1, 2, 3, 4고 1, 2, 3, 4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그냥 그려본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중요해. 3이 4로. 오케이? 포인트 다시 잡을게요. 3이 4로. 왜냐하면 이 3은 애초에 너의 치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합성해서 대응되지 않을 놈이라고. 대응되지 않을 놈이 4를 날려야 된다고, 내 얘기가. 대응되지 않을 놈이 4를 날려줘야 한 군데만 간다고. 그래서 얘가 빼박이다. 이거 지금 요걸 표시한 거고. 그럼 4는 1로 가든 2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보내,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1 합성하면 1, 2 합성하면 2, 3 갈 곳 없음. 4가 2로 가고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4, 2, 2. 그러니까 너의 치역이, 합성 치역이 1, 2로만 결정돼. 자, 누구 날렸다고? 3, 4.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F라는 녀석을 통해서 3은 4로 무조건 빼박 선택이고, 3은 4로 빼박 선택이고, 1, 2, 4가 1, 2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이게 누구 얘기야? 결국엔 합성을 빌렸지만 원함수 얘기란 말이야. 한 줄만 더 써드릴게, 이제. 1, 2, 3, 4에서 1, 2, 4인데 얘를 지금 택한 거잖아. 거기서 결국엔 합성해서 설명하지 못할 아이, 대응되지 못할 아이가 4를 날려줘야 된다고. 얘를 빼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1, 2, 4가 1, 2로만 가면 돼. 심플하게. 그래서 너의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서 써볼게요. 선택 둘, 너 둘, 너 둘,
근데 두 개 나눠 가야 돼. 한쪽으로만 쏠린 걸 빼야 돼. 우리가 항상 하던 거.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라고.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리고 4 곱하면 돼. 왜냐하면 너랑 케이스가 똑같다고 지금. 4를 날렸던 애, 얘는 2를 날렸던 애. 똑같아. 그러니까 6이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에 너랑 대등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2. 그래서 6, 4, 24라고. 그래서 너 24? 아까 얼마였냐? 60? 답은 84. 이렇게 정리가 돼. 됐죠? 마지막 파트가 또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 이게. 실제로 좀 날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지저분했고요. 합성을 막 설명을 했지만 이거 잘 생각해봐. 이게 자기 합성. 자기 자신을 계속 합성하는 그런 형태라면 결국엔 원함수의 대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함수의 대응. 합성이라는 말을 빌려서 원함수가 어떻게 대응될 건지의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다고? 1, 2만 대응되니까 원래 합성되기 전에 이 치역에서의 이 4가 없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는 이 합성으로 대응될 수 없는 애가 얘기를 해결해 줘야 된다. 3이 4로 빼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케이스라면 3이 아니지. 요 케이스라면 봐봐. 1, 2, 4로 대응된 치역이 F의 치역이 1, 2, 4인데 합성의 치역이 1, 4가 되려면 3이 2로 대응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똑같다고. 됐지? 그래서 곱하기 2, 너도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24. 두 번째 케이스가 은근히 좀 어려웠네. 여기까지. 답은 84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 그림을 기억하고 복습할 때 합성해서 그 말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22번인데 난이도의 차가 아주 좀 극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22번 온도차가 좀 심하죠. 31. 이걸 단답형으로 내면, 이걸 만약에 단답형으로 내면 이런 게 나는 가형 기준으로도 29번으로 갈 수 있다. 30번은 좀 과하고요. 29번으로 갈 수 있다. 이건 가형이든 나형이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형은 어쨌든 너희들이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함수, 합성, 역은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역이 들어가는 순간 1대1 대응이니까 지극 평범해져. 그러니까 합성 이야기를 섞어서 준킬러 형식으로 들어오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좋은 문제. 31번이고요. 넘어갑시다. 틀리기 딱 좋은 거. 자, 넘어가. 다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원래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하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까지 이야기하고 12시까지 맞죠, 우리? 그쵸? 원래가 12시까지 맞죠. 자. 선생님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앞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알았죠? 자, 지워. 자, 문제 봐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여기 문제를 쭉 정리하고 정렬하다 보니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연계교재에서는요, 사실 무게감을 어디다 많이 줬냐면 요런 거 좀 빼고는 같은 것을 있는 순열에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았어.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씩 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문제도 많았고. 자, 우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러분들 교재 32번은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이하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뒤로 갑시다. 33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안 풀었죠, 아까. 오늘은 그래서 33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내일은 이게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길잡이 하다가. 다음 주에 중복조합, 이항 정리, 그리고 또다시 확률 앞쪽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6월 18일 날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 짜야 돼? 내가 계획 짜는 게 다 무너져. 6월 18일에 평가원을 볼 거예요. 왜냐면 5월 20일 날 계약을 한다면. 그죠? 이것도 확인할 수 없죠. 이태원 때문에. 그래서 5월 20일 계약을 하면 요건 지킬 것 같아. 이건 지킬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또 늦춰지면 그때는 수능 일자도 뭐 모르겠고 수능 뭐 올해 못 보겠니 이래가지고 너네 1.5수 할 수도 있어. 1.5수. 그러니까 재수가 아니라 1.5수. 2.5수라고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년 수능을 9월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줬다는 거죠. 진짜. 와, 진짜 미안해. 나도. 와, 이게 지금 코로나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5월 20일 계약이 안 된다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난 아무 예상도 할 수가 없다. 거기서부터. 다음 주에 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예, 멘붕 와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 5월 20일 날 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맞고 5월 21일 날 4월 학평을 제대로 이제 치를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2주 동안 발병자가 없어야 요걸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불안하고 되게 답답하긴 한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주일 단위로 계획서에서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 일주일 단위로. 그냥 계획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고 방향성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좀 덜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단위로. 뉴스에 또 너무 이렇게 귀 기울이진 않되 그냥 일정이 바뀌는 거 보고서 어떻게 바뀌었구나. 그럼 나는 계획을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6월 18일 전까지 얘를 한번 돌리고 이제 6평 대비 잠깐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죠? 근데 아무튼 선생님 계획은 올해 파이널을 좀 미리 끌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고3 애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선택할 거야. 고3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올해 입시를. 이게 현실이야. 얘들 못 버텨, 내가 보기엔. 중간고사 보고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6평 보고선 한 3주 있다가 기말 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완전 그냥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면, 그리고 학생부도 제대로 마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학년 활동으로 모든 게 결정나게 돼 있어. 3학년 활동을 아예 넣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학년 내신의 비중을 대학에서 줄일 수도 있고, 그럼 1, 2학년 활동으로 다 결정된 거니까 애들은 이미 갈 대학이 결정되는 거라고. 뭔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딱 좋은 선택이 뭐예요? 포기 아니면 수능이야. 그죠? 포기 아니면. 그 너희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고3은 포기하는 게 제일 쉽죠. 그죠? 포기.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자. 이렇게 미리. 그리고 한 절반 중에서 이 중에 25%는 어쨌든 수시로 올인할 건데 이 중에 한 25%는 뭘 할 거냐면 수능 올인하겠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니네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게 고3 애들이 다 정신없는 게 아니라 이 4개월을 되게 정성스럽게 보는 애들이 있어. 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학교 안 갔잖아. 얘들은 학교 가는 게 싫었던 애들이거든. 촬영 중이네. 어쨌든 싫었던 애들은 여기 준비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고3 상위권이 어쨌든 너희들 대비 좀 불리하긴 하지만 절대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재수생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언제 달려들 거냐면 6월, 7월, 8월에 그냥 파이널을 찾으러 다닐 것 같아서 선생님이 파이널을 6월 달부터 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6월 18일 기점으로 그냥 파이널 자료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 내가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6월 18일부터 이제 과제를 아예 그 파이널, 선생님이 지금 검토 중인 게 좀 있어서 정리하고 이때부터 파이널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 어려운 파이널로. 그래서 파이널을 일찍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파이널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수업이 아니라 과제를 드리겠다고. 수업은 준킬러로 갈 거고. 아무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 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잠깐만. 저기 대치동 S 필요한 사람들. 대치동 S. 잠깐만. 여기는 이과 거. 요게 문과 거야. 이과 거, 문과 거. 이거 미적, 요거 문과 거. 떨어졌어? 몇 개 더 필요한 거지? 2개? 2개. 내일 줄게, 내일. 네. 그럼 문과 거. 이과 거. 맞아. 대치동 S. 저번 주에 그 쌤이 그 기출 그 주당 주신다고 받을 수 있어요. 주당. 그거? 지금 인쇄. 그러면 내일 끝나고 얘기를 해줄래? 그러면 내일 10시 곧 쉬는 시간에 내가 프린트를 해줄게. 지금 점심 먹고. 내일 다시 얘기해줘. 매일 푸는 기출 얘기라는 거지? 알았어. 된다? 네. 수고했습니다.